자, 31번부터 선생님이 문제를 좀 설명할게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그 근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할 수 있습니까? 네. 3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인수분해를 사용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x-3, x 플러스 2로 얘가 인수분해 되고, 그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면 되는 거잖아. 둘을 곱해서. 그러면 x-3이 0이거나 또는 x 플러스 2가 0이면 되어서 x가 3 또는 마이너스 2다 해서 근을 구했고요. 자, 이 두 근은요, 지금 보다시피 실근이죠, 실근. 그래서 얘는 두 실근을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래서 여기에 중근인지 아닌지를 좀 밝혀주면 더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32번도 볼게. 자, 32번은 역시 인수분해가 됩니까? 네, 인수분해가 그렇죠, 좀 그렇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미 배운 것 중에 뭐가 있냐면 2차 방정식은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렇지? 그 다음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된다면은 우리가 2차 방정식 못 푸니? 그게 아니야. 근의 공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실은 일반적으로 근의 공식은 모든 경우에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지. 자, 2차 방정식이 이렇게 A, B, C 2차 계수, 1차 계수 상수항의 숫자가 막 바뀌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포뮬라 공식으로 이렇게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니? 이렇게 공식으로 어떠한 경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표준화를 해서 공식화해서 대답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걸 쓰면 되는데 그때그때 쓰면은 효율적이죠. 굉장히 좋은데 모든 경우에 풀 수 있으니까. 다만 우리가 익숙하게 이렇게 풀었던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냥 기존의 방식대로 푸시고요. 그게 안 되면은 그냥 근의 공식을 사용하세요. 알겠죠? 그럼 여기 32번 같은 경우도 뭔가 좀 이상해. 그러면은 뭘 하시라고? 근의 공식 쓰세요. 자, 여기 1이라는 것이 여기 2차 계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1차 계수는 0입니다. 여기 없단 말이지. 그 다음에 상수항이 C인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2a분의 a가 1 마이너스 b, b가 0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니? 결국에 얘는 루트 안에 계산했더니 마이너스 36이야. 그렇죠? 그러면 자, 여기 문제 생긴 게 이거죠. 마이너스 36이에요. 근호 안에. 그럼 이런 숫자는 우리가 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고, 맞지? 실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가 아니니? 그건 아니에요. 뭐? 허수라고 해서 우리가 수를 확장했단 말이지. 그래서 복소수 범위 안에서는 얘는 있잖아. 뭐예요? 그렇지. 허수 i를 포함하는 그러한 복소수가 돼버린 거예요. 이 전체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해서 표기를 합니까? 네, 2분의 루트 36i 되겠니? 자, 여기서 사용한 거는 이 마이너스 없애면서 i를 붙인 거죠. 자, 그래서 얘도 수야, 복소수. 알겠지? 자, 그럼 얘는 4, 9, 36이라서 여기 66이 36이죠. 네, 그래서 루트 36은 6으로 고칠 수가 있겠고, 따라서 얘는 3i가 됩니다. 자, 여기 선생님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떼버렸는데요. 이거 앞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플러스 3i와 마이너스 3i 이렇게 해서 두 허근을 가지게 된 거죠. 자, 실제로 근을 대답을 했고요. 걔를 판별을 했죠. 판별했더니 두 허근이다 라고 판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근을 구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 근의 공식을 다 넣어야 돼. 근데 근을 판별하는 거 있잖아. 판별. 즉 얘가 실수니 허수니라는 것은 결국에 어디에서 정해지는 거예요. 맞죠? 여기 근의 공식 중에 일부인 요 근호 안에 있는 얘의 부호가 결정을 하겠죠. 만약에 이 친구가 즉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양수라면 뭐가 되겠어요? 그쵸? 두 실근을 알게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 자, 여기서 서로 다르냐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라면? 음수라면. 지금처럼 마이너스 36처럼 이렇게 음의 값이 나온다면 어쩔 수 없이 뭘 이용해서? i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두 허근이 나옵니다. 맞지? 여기도 뭐 서로 다르냐 말을 붙여도 되고요. 이거 뭐 생략해도 되는데 하여튼 두 허근이 나오고요. 자, 이 다음 33번을 풀면서 선생님이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33번은 인수분해가 되는데 선생님이 근의 공식을 써도 우리가 모든 경우에 풀 수 있으니까 근의 공식을 통해서 한번 풀어볼게. 그러면
2a 분의, 자, 2 곱하기 a가 지금 1이죠. a가 1이에요. 자, 요 공식 쓰고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b,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4가 되겠죠. 요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얘를 제곱하면 16이죠. 마이너스 4ac, 4, 1 곱하기 4 되겠니? 자, 이게 근이야, 근. 맞죠? 그랬더니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요. 2분의 4 뿔마, 여기가 뭐가 돼버리죠? 네, 16 빼기 16에서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0. 그러면 2분의 4 플러스 루트 0과 2분의 4 마이너스 루트 0, 이렇게 근이 두 개 나온단 말이지. 맞니? 그런데 어때요? 0을 더하거나 0을 빼도 어때? 기존에 있는 값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이 값이 똑같은 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근이 뭐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자, 2분의 4, 즉 2. 2분의 4, 2. 그러니까 2를 뭘로 가진다? 중근으로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중근 2를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되겠니? 자,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이 나왔네요. b제곱 마이너스 4ac. 다시 말해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이 근환에 있는 이 부분의 값이 뭐가 된다면 0이 된다면, 지금처럼 0이 된다면 0이 된다면 앞에 뿔마가 의미가 없어져 버려. 맞지? 플러스 0, 마이너스 0 해봐. 어차피 둘이 같은 값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는 뭐가 된다고요? 네, 중근이 나와버립니다. 중근. 그러니까 근의 개수 입장에서 실근은 한 개밖에 없는데 그게 중복돼서 나온다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판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판별식은 뭐라고?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a, b, c는 2차 개수를 a, 1차 개수를 b, 상수항을 c라고 했을 때, 자, 1차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에 2차 개수 상수항 곱한 거,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해 공식 중에서도 이 부분만 떼어내서 얘가 뭘 결정하는 거예요?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아니면 중근인지, 아니면 두 허근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근해 공식 중에서도 이 일부 있잖아요. 얘만 보면 되는 거야. 왜? 근환이 음수면 허수니까. 맞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를 거고, 그래서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별하여라 이것만 한다면 만약에 뭐만 구하면 된다고? 이 전체가 아니라 이 일부만 판단해서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34번도 마저 한번 풀어볼게요. 34번은 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선생님 근해 공식 쓸게. 자, 2a분의 a가 지금 1이죠. 마이너스 b. 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했으니까 1이고, 마이너스 4ac. 되겠니?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7이 되죠. 이렇게 계산했더니. 그래서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이고요. 얘는 근환의 음수를, 자, 마이너스 떼버리면서 뒤에 i를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되겠니? 그래서 이 두 근은 이렇게 나오겠죠?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 하나랑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온다 이거예요. 되겠지? 그리고 이거를 약식으로 이렇게 적어도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숫자 두 개를 그냥 생략해서 그냥 간단히 표기한 겁니다. 알겠지? 실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얘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 중근을 가지니, 두 허근을 가지니? 라고 물어보면은 뭘 가지죠? 네, i가 있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죠. 얘가 뭐였기 때문에요? 음수였기 때문에. 맞니? 그래서 얘는 두 허근을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35에서 38번인데요. 이제는 판별식 D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됐죠. 자, 이거는 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 근을 지금 구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 알겠지? 근을 구하지 말고 판별하라는 얘기는, 자, 뭐라고 2차 방정식에서 판별하라는 것은 뭐 키가 크다, 키가 작다, 뭐 남자다, 여자다 이런 걸 판별하라는 뜻이 아니야. 뭘 판별하라고? 지금처럼 서로 다른 두 실근인지, 두 허근인지, 중근인지 이걸 판별하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판별할 때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이 있죠? 이 근환에 있는 얘가 바로 뭐라고? 굉장히 관건이었고, 얘를 그래서 따로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판별식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예요. 한글로는 판별식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기호를 대문자 D를 많이 씁니다. 이거는 판별하다는 영어 뜻이 있거든요. discriminate, 판별하다라는 뜻이거든. 거기에 대문자를 써서 그래서 D라고 많이 적어요. 그래서 D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지. 1차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차 개수 상수항. 얘를 말하는 거예요. 되겠지.
자, 그래서 35번, 36, 37, 38은 그냥 뭐 근을 구할 필요는 없고 지금처럼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즉 판별식만 값을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35번 볼게요. 판별식이 어떻게 되나요?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니? 자, 그러면 9 마이너스 20이 되고 얘는 음수죠. 맞지? 자, 음수가 됐고 여기에서 음수구나. 그러니까 이 35번에 있는 이 방정식은 무슨 근이 나온다? 그렇죠. 두 허근이 나온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맞습니까? 왜? 근원이 음수였으니까 이게 i를 어차피 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되겠지? 36번. 판별식 써볼까요? b제곱. 자, 마이너스 1이죠. b제곱 마이너스 4ac. 됐니? 자, 이걸 써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는 1이고요. 얘는 플러스 16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양수입니다. 양수. 그래서 양수가 됐다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된 겁니다. 되겠지? 서로 다른 두 실근. 되겠니? 자, 37번 볼게. 역시 판별식을 쓸게요. b제곱. 자, b가 얼마죠? 지금 여기는 0이죠. 0. 1차 계수 0이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얘가 음수가 나왔단 말이지. 왜? 마이너스 20이니까. 그래서 얘도 뭐라고? 네, 두 허근이다. 이렇게 판별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38번 봅시다.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 맞니? 자, 1하고 9 되겠죠? 자, 얘는 36. 여기도 4고 36. 얘가 뭐 나왔어? 0이 나왔단 말이야. 자, 0이 나왔으면은 얘는 뭐다? 네, 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중근. 실근인데, 중복해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판별식을 구해서 얘가 0보다 작은지, 0보다 큰지, 아니면 딱 0인지, 이거를 대답하시면 된다. 자, 다음 문항 볼게요. 아까 위의 문항은 판별식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였어, 사실. 선생님이 D는 해서, 예를 들어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뭐 17이다. 이렇게. 이 값을 대답해라는 거고, 지금 이 문제는 뭐예요? 이걸 가지고 이 숫자가 양수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다. 얘가 뭐 예를 들어서 0이니까 중근이다. 뭐 이 값이 구해봤더니 이 값이 음수니까 두 허근이다. 뭐 이렇게 이 해석을 해달라는 게 이 문제고요. 위의 문제에서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죠. 왜? 그냥 판별식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였어. 이거 숫자로 그냥 대답하면 되는 거였거든. 자, 어쨌든 근데 선생님이 뒤에 있는 문제를 땡겨서 설명했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요거는 근데 그거 이외에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을 하자. 뭐냐? 자, 이 있잖아요. 1차 개수가 짝수인 경우가 있어, 짝수. 예를 들어서 b가 6이라고 해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2를 제외한 이 부분 있잖아. 얘를 b'라고 우리가 둘게요. 자, 무슨 말이냐? 한 번 더 예를 들까? 만약에 b가 6이 아니라 뭐 예를 10이라고 할까요? 10이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2 곱하기 5라고 적을 수 있잖아요. 10을. 맞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겠다? b'라고 이렇게 둘게요. 즉, b가 만약에 짝수라면 이 b라는 값을 2 곱하기 b'로 둘 수 있다고요. 되겠니? 짝수니까 2를 인수로 가질 거고 나와 있는 부분을 뭐라고? b'라고 붙일게. 그러면 똑같이 근의 공식을 써볼게. 일단 b 자체가 2b니까 이 a분의 마이너스 b b인데 지금 얘가 b'라고요. 2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2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는 제곱을 하게 되면 4b'의 제곱이죠. 됐니? 그럼 여기 4가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묶어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4는 근호 밖으로 나올 때 2로 나오겠죠. 2. 되겠니?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돼버려요. 짝수일 때는, 자, 보세요. 여기 2가 있고, 여기도 앞에 2가 있죠. 여기도 2가 있죠. 그러니까 분수에서 얘네들을 지울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근의 공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그래서 이걸 일명 뭐라 부르는 거예요? 근의 공식 중에서도 짝수일 때 공식이다 라고 부르죠. 짝수 공식. 자, 2a분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숫자 2가 없어졌어요. 맞지? 그리고 여기 4ac인데 이 4도 없어졌어요. 되겠니? 그래서 만약에 b가 짝수라면 1차 계수가 짝수라면 자, 공식이 바뀝니다. 2a가 아니라 숫자 없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4 숫자 없어요. 그냥 ac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짝수일 때는 지금처럼 이 판별식 있잖아요. 이 판별식 d도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거를 좀 강조해서 이 문제를 풀게. 왜냐면 위에 문제 풀 때는 짝수 공식을 굳이 언급 안 했거든. 지금부터는 짝수 공식을 쓰겠다 이겁니다. 자, 39번 볼게요.
자, 얘는 요거 보입니까? 얘가 지금 B가 2야. 그럼 B-는 얼마입니까? 얘 얼마? 1이 되겠죠. 왜냐면 얘의 절반. B-는 결국에 얘의 절반 값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판별식은 뭐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아니라 그냥 AC 하면 된다고요. 되겠니? 자, 이걸 절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되겠니?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루트 얼마가 되죠? 2가 되죠. 맞습니까? 아, 선생님 좀 실수를 했네요. 판별식은 뭐 이것도 필요 없죠. 그냥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AC 얘만 대답하면 되는 거거든. 맞니? 그래서 얘가 지금 2니까 2는 양수죠. 양수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해석을 하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이렇게 결과 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볼게요. 자, 4번 볼게요. 얘는 근데 홀수잖아. 맞지? 홀수는 그거 안 돼. 그냥 기존에 했던 거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1 곱하기 4 되겠죠? 그래서 9 빼기 16이고 얘는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자. 얘가 근호 안의 값이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다 고요? i가 포함될 거고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됩니다. 자, 두 허근이 나왔어요. 자, 다음 41번. 마찬가지로 판별식 쓸 텐데 얘가 뭐예요? 짝수란 말이야. 그러면 짝수 공식 뭐 얘를 절반해서 마이너스 2로 바꿔 쓰시고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네, B-제곱. 자, 절반한 거 제곱 마이너스 AC 그냥 4와 1을 곱하면 돼요. 4AC가 아니라 그냥 AC만 하면 돼요. 여기 절반했기 때문에 숫자 4를 없애도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했더니 뭐예요? 0이네 0. 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중분을 가집니다. 자, 42번 여길 볼게. 마이너스 6이잖아요. 얘 B-가 얼마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냥 얘와 얘를 곱하면 돼. 그렇지? 얘가 7이죠. 되겠니? 그래서 9 빼기 7이라서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집니다.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얘는 여기 2차 방정식에 숫자 있잖아요. 상수항이 여기 미지수가 있네요. 자, 다음 문제를 다 그렇죠. 여기 미정계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숫자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신에 어떠한 게 있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이 A를 결정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미지수가 있지만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라고?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당연한 게 아니야.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특별할 때만 된단 말이지. 뭐가 특별할 때? 지금처럼 근해 공식을 또 올린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자, 허근인지 실수인지는 여기 근호 안에 있는 얘 부호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전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판별식이라고 했을 때 판별식이 뭐 할 때? 네, 0보다 클 때라는 거죠. 자, 선생님 말이 길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 뭐 해라는 거예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자, 이 2차 방정식 있죠? 얘가 중근을 가져라 라는 것은 이 판별식을 구했더니 걔가 0이다. 되겠니? 자, 허근이라는 것은 자, 이 판별식 얘죠.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i가 포함되겠죠. 자, 중근일 때는 자, 이게 0이어야지만 뿔말을 붙더라도 어차피 같은 값이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 계산 문제입니다. 이건 그냥 해결하면 돼요. 자, 여기 볼게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AC A가 지금 1이고 얘가 A 되겠니? 얘가 0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9 빼기 4A가 0보다 큰 거고요. 자, 이거 이항해서 4로 나누면은 A는 4분의 9보다 작습니다. 자, 얘가 답인 거지. 예. 자, 밑에 문제도 볼게. 중근을 가진대요. 그러면 판별식. 자, A제곱 마이너스 4 AC 되겠니? 2 곱하기 8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A제곱이 뭐가 되는 거죠? 이거 88이 64죠. 이항하면 64예요. 그냥 이렇게 이항해서 볼게요. 완전 제곱법으로. 자, 이거 뭐 근해 공식 쓸 필요 없죠. 왜? 제곱을 해서 64가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4 이렇게 푸시면 되잖아요. 마치 1차 계수 없을 때는. 그리고 얘는 뭐예요? 루트 64는 8이죠. 8. 그래서 A는 플러스 8 또는 마이너스 8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45번이에요. 45번은 지금 짝수 공식을 쓸게요. 자, 우리가 판별식을 쓸 때 선생님이 짝수 공식을 아까 가르쳐 줬었죠.
짝수 공식은 뭐지? 네,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잖아요. 걔를 우리가 일반적인 판별식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4분의 D를 썼다. 이렇게 기호를 사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4분의 D를 쓸게. 즉, 4가 아니라 B-가 뭐라고? 2가 된다고 절반해서 절반 공식 쓰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자, B-제곱 마이너스 AC. 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A지. 되겠니? 얘가 0보다는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항을 하게 되면, 자, A가 뭐 4보다 크다. 되겠니? 자,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식 자체가. 자, 얘는 뭐가 아니에요? 일단 방정식이 아니에요. 이거 이꼴 제로가 아니잖아. 지금 이게 없어. 알겠지? 이러한 그냥 2차식이 있는데, 이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한번 이 A가 뭔지 모르지만 이걸 한번 정해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이미 알고 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거든요. 뭐냐, 상수항이 이렇게 있고 얘가 1일 때, 자, 이게 완전 제곱이 되려면 요 놈은 뭐가 돼야 되겠니? 라고 했을 때 루트의 몇 배? 네, 루트 2배가 되면 되겠다 라고 해서 외웠어요. 또는 이렇게 2주차 객수가 정해져 있고 상수항을 모를 때는 일단 3으로 묶어내죠. 자, 그런 다음 여기 1로 맞춘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자, 얘는 상수항이 정해졌을 때 1차를 보는 거고, 얘는 1차 계수가 정해졌을 때 상수항이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반의 제곱, 맞죠? 반의 제곱을 해서 얘가 같으면 돼요. 즉 3분의 4 있지, 마이너스 걔의 반을 해. 그 다음에 제곱을 해. 그 값이 이거면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꼭 시점 좌표 찾을 때 그때 많이 사용했어요. 맞지? 그래서 반의 제곱이라든지 거꾸로 올 때는 루트의 2배. 자, 반의 제곱이니까 거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곱의 반대는 뭐예요? 루트. 되겠니? 그 다음 반의 반대는 뭐예요? 2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외워서 풀었어요. 근데 지금 목표는 뭐냐면 그렇게 푸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을 우리가 소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면 2차식이라고 했는데 얘를 잠깐 우리가 억지로 방정식으로 만든 거야. 이꼴 제로라고 이렇게. 그런다면 얘의 근이 무슨 근이 나와야지 완전 제곱식이 됩니까? 네, 중근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근이라는 것은 넣어서 0이 되는 애잖아. 예를 들어서 근이 x는 1, x는 2가 근이라고 해보세요. 근. 자, 인수 정리해서 어떻게 되죠? x-1이라는 인수가 있고 x-2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잖아. 만약에 얘가 근이라면. 만약에.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제곱식이 되나요? 아니죠. 왜? 얘랑이 같아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맞지? 그러면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것은 이런 거야. 근이 있는데 하필이면 1, 3 이런 게 아니라 1. 얘가 근인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 때문에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얘 때문에도 x-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근을 가진다면. 그래서 둘 곱하면은 그렇죠. 얘가 2차식이 되고 얘가 뭐예요?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지.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개의 인수가 있으면 안 돼. 서로 다른 두 개의 인수라고 얘기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근이 있더라도 어떤 근? 지금처럼 둘이 같은 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얘가 무슨 근을 가지면 된다? 중근을 가지면 된다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이제 루트 2배 반의 제곱 말고 또 다른 방법으로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면은 결론이 뭐예요? 판별식이 0이다를 사용해 주셔도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또다시 하나 발전을 해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면은 자, 판별식이 뭐다? 0이다. 이걸로 해결해 주세요. 되겠니? 자, 그러면 자, 이 두 문제를 선생님이 이걸로 문제를 풀을게요. 46번 볼게. 자,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래. 그러면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되겠지? 얘가 0이면 돼요. 되겠지?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이려면. 자, 그래서 a제곱은 16이 되겠죠. 이항을 하게 되면. 그리고 a는 뭐가 되는 거지? 네, 뿔마 루트 16이고 얘는 뭐예요? 뿔마 4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a가 4가 되어도 되고 마이너스 4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 자, 37번 볼게요. 자, 47번. 자, 얘는 4분의 D를 쓸까요? 무슨 말이냐? 여기가 짝수잖아. 맞지? 그러니까 얘 절반이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AC인데, 자, B-가 지금 뭐다? 여기 절반에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2의 제곱 하면 4가 되겠죠. 마이너스 AC 되겠니? 그래서 3A 됐나? 얘가 0이면 되겠죠. 됐니? 따라서 A는 뭐가 됩니까? 이 항에서 3분의 4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되겠니?